본 자료는 부산광역시교육청이 보호활동 예방교육을 위해 제작한 자료입니다. 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 자료. 교육 영상 순서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원의 지휘 양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살펴보고 교육활동 침해 행위는 무엇인지 그에 따른 조치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발생 시 대응 절차와 사례를 통해 교육활동 침해 행위 유형별 대응 요령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규정이 없었던 교원의 지휘 양상을 위한 특별법은 2016년 교원의 지휘 양상 및 교육활동을 위한 특별법으로 변경되어 피해 교원에 대한 치유와 교권 회복의 기회를 제공하고 침해 학생에게는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 등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습니다. 이후 2019년에는 침해 학생에 대한 대응 조치를 강화하고 피해 교원에 대한 보호 조치의 근거도 강화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교원지휘법은 교권보호침해 대신 교육활동보호침해라고 할까요? 교권은 교원에게는 능동적인 개념이지만 학생 및 학부모에게는 피동적인 개념입니다. 일부에서는 교권을 학생 및 학부모의 권익과 상충되는 개념으로 여기고 교권 남용을 이유로 교권에 반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교원에 대한 침해 행위는 교원뿐만 아니라 교육 현장에 큰 피해를 줍니다. 수업 등 교육활동을 하는 교원이 보호받지 못하면서 학생들의 교육활동 또한 보호받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에 따라 교원지휘법은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특정 위법 행위를 직접 규율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교원지휘법은 교권 침해 대신 교육활동 침해라고 명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육활동은 학생, 학부모, 교원 모두가 향유하는 공통의 법익입니다. 따라서 교육활동 보호 관점에서 접근할 때 모든 교육 주체가 보호 주체로서 교원 보호에 앞장서 줄 것이라 기대됩니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란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다음 장에서 소개하는 내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학교 관리자나 동료 교원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인정될 수 있을까요? 학교 관리자나 동료 교원에 의해서도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발생할 수 있으나 교육활동과 관련되어야 합니다. 업무 분장, 관리자의 복무관리 또는 행정사항에 대한 지시 등 교육활동과 관계없이 발생한 분쟁사안은 교원지휘법상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아닙니다. 이제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교원지휘법 제15조 제1항에 의거하여 상해와 폭행의 죄, 협박의 죄, 명예에 관한 죄 또는 손괴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 성폭력 범죄행위, 불법정보 유통행위, 그 밖에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 고시 제2조에 의거하여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폭행 상해에 대한 내용으로 교원의 신체를 밀치고 멱살을 잡고 흔든 사례, 큰 소리로 폭언을 하여 피해 교원이 정신을 잃고 쓰러지는 등 치료를 요하게 한 사례와 같이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문제가 되는 경우입니다. 협박에 관한 내용으로 학교폭력 은폐 사실을 알려 피해 교원을 징계받게 하겠다라고 말한 사례나 위험한 물건을 피해 교원의 목에 겨누면서 찌를 것처럼 한 사례 등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가 있습니다. 명예훼손에 대한 내용으로 담임교사가 학부모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다른 학부모들에게 허위 사실을 이야기한 사례와 같이 공연히 특정 사람의 사회적 가치 또는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가 있습니다. 모욕에 관한 내용으로 교사에게 욕설을 하는 사례, 교사의 신체적 특징을 지칭하며 경멸적인 언행을 하는 사례, 수업 태도를 바로 하라는 교사에게 가운데 손가락을 올려 보인 사례 등 공연히 특정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손괴에 관한 내용으로 수업 중 지도하는 교사에 대한 불만으로 교실 유리창을 주먹으로 쳐서 깬 사례, 출석부나 교사의 업무 수첩 등을 뜯어내어 훼손하거나 감춘 사례와 같이 타인의 재물, 문서 등을 손괴, 은닉하는 등의 행위가 있습니다. 성범죄에 대한 내용으로 수업 중 교원 앞에서 자위행위를 한 사례, 휴대전화 등을 이용하여 교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사례와 같이 성폭력범죄 행위가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불법 정보 유통에 관한 내용으로 인터넷 카페 자유 게시판에 교사에 관한 허위 사실을 게시한 사례, 담임교사에게 불만을 품고 저주가 담긴 문자를 수십 차례 보내 공포심을 유발한 사례와 같이 비방의 목적으로 명예훼손의 내용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하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내용을 보내는 행위,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을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위가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에 관한 내용으로 학생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을 괴롭힌 학생을 혼내준다며 수업 중인 교실로 들어가 관련 학생들을 불러내 무릎을 꿇게 하고 만류하는 교사를 협박하여 수업 진행을 방해한 사례처럼 공무원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직무집행을 방해하거나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성희롱 행위에 대한 내용으로 수업시간 교사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사례나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성적인 물건이나 야한 사진을 교사가 볼 수 있도록 한 사례 등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에 대한 내용으로 체육교사에게 자습을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사례나 시험평가에 관하여 교사에게 시험 범위를 줄여라, 시험 문제가 왜 어렵냐 등 반복적으로 요구, 간섭한 사례처럼 교원이 정당한 교육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로 교사를 무시하며 다른 학생들에게 교사의 말을 듣지 말라고 종용하는 사례와 같이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따른 조치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먼저 기관의 조치 및 심의사항입니다. 관할청의 조치사항으로 형사처분 대상이 되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하여 피해 교원이 요청하는 경우 관할청은 수사기관에 형사고발할 수 있고 피해 교원의 보호조치에 필요한 비용 부담 및 부상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보고받은 자료를 업무평가 등의 부정적 자료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학생의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에 학생의 보호자가 참여하도록 해야 합니다. 학교장의 조치사항으로 피해 교원 보호조치, 침해 행위 내용 및 보호조치 결과보고, 교육활동 침해 행위 내용 축소와 은폐 금지,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가 있습니다. 교권보호위원회 심의사항으로 먼저 시도교권보호위원회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며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합니다.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는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및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 조정을 심의합니다. 다음은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2019년 교원지휘법이 개정되어 학생에 대하여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처분의 조치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침해 행위의 심각성, 고의성, 반성 정도와 선도 가능성, 피해 교원과의 관계회복 정도, 피해 교원이 임신이나 장애 여부와 정도, 침해 학생의 장애 여부와 정도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학생의 교육활동 침해자에 대해서는 교권보호위원회의 분쟁 조정과 심의 및 통지, 형사고소, 고발이 가능합니다. 피해 교원 지원 사항에 대해 살펴보면 5일 범위 내에서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고 관할청이 구성, 운영 중인 법률지원단을 통해 법률 상담이 제공되며 교원치유지원센터를 통해 피해 교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심리치료 및 상담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학생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 대응 절차를 살펴보면 먼저 사안 발생 초기 대응으로 신고 및 학생과 분리조치, 치료조치 등의 초기 대응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후 사안조사 및 특별휴가, 법률지원, 상담 등의 피해 교원 보호 및 사안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후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 의결 분쟁 조정 후 학교장 조치와 이의제기 절차를 안내하고 조치 이행 및 사후 처리를 진행합니다. 보호자 등에 의해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 사안 대응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피해 교원 또는 목격자의 신고, 교원의 안정을 위한 조치 등 사안 발생 시 초기 대응이 이루어져야 하고 진술서 확보, 자료 및 증거물 수집, 진단서 및 소견서 수령 등 피해 교원 보호 및 사안 조사를 합니다. 그런 다음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하고 분쟁 조정을 실시하여 사후 처리하여야 합니다. 이상의 절차를 진행할 때 유의사항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초기 대응 시 피해 교원의 직접 대응은 자제되어야 하고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관련자 분리와 교육 현장을 안정화하고 응급 상황에서는 신속히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분쟁 조정 및 심의 과정에서의 유의사항입니다. 위원회는 상해와 폭행의 죄, 협박의 죄, 명예에 관한 죄, 손괴의 죄, 성폭력범죄 행위, 불법 정보 유통 행위, 그 밖에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가 발생 시 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게 됩니다.
학교장 요청 시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 요청 시 그 밖에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합니다. 회의를 준비할 때는 필요한 서류를 사전에 준비하고 피해 및 가해 측 대기 장소를 분리해서 마련해야 합니다. 피해 교원 보호 및 사안 조사 시에는 학교장은 피해 교원 보호 조치로서 특별휴가 부여, 복무 규정 및 병가 규정에 따른 조퇴 및 병가 조치 허가가 가능하고, 업무 담당자는 피해 교원과 침해 행위자 및 목격자의 진술을 확보해야 합니다. 학교장 조치 단계에서는 당사자에게 조치 결과를 서면으로 개별 통지하고 이의제기 절차를 안내해야 하며, 합의서를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분쟁조정 불성립 시 시도교권보호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을 하는 등 분쟁조정 결과를 처리해야 합니다. 마지막 사후 처리 단계에서는 피해 교원의 보호 조치 및 회복을 지원하고, 1에서 5호의 경우 심의 후 7일 이내, 6에서 7호의 경우 14일 이내 학생 조치를 시행한 다음 심의 내용과 결과를 관할청에 보고해야 합니다. 교원지휘법 적용 이외의 사안과 관련해서는 고충심사, 소청심사, 국가인권위 진정, 갑질행위로 교육청에 신고하는 대응 방법이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내용을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 또는 보호자 등에 의해 폭행이 일어나는 경우 폭행에 맞서 대응하기보다는 즉시 상황을 탈피하여 주변의 도움을 요청하여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합니다. 상해의 경우 정도에 따라 사건 당시 응급조치가 필요할 수 있고 치료와 회복을 위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협박의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대응할 수 있고, 협박받은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기록 또는 녹음, 증언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에 사실을 알리고 학교 차원에서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사회적 가치 내지는 침해되는 경우가 해당합니다. 그러나 이런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모욕의 경우 모욕적 언행을 하는 학생과 언쟁을 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교칙에 따라 생활교육 또는 특별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학생의 보호자 등에 의한 모욕적 언행을 들었을 시에는 주변의 도움을 받아 침해 현장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손괴의 경우 단순 물품을 파손하고 효용을 해치는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닌 분노를 표출하는 수단의 하나로서 물품을 파손하거나 물품의 교사에 대한 비방과 욕설 등을 새기거나 낙서하는 형태로 훼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학교 공용 물품에 교사에 대한 모욕 또는 비방의 낙서, 칼로 파는 등의 행위는 그 행위자를 밝히기가 쉽지 않습니다. 행위자를 밝혀내지 못하더라도 피해 교원의 보호 필요성은 있으므로 피해 교사 보호를 위한 조치 마련과 치유 지원 등은 이루어져야 합니다. 성범죄의 경우 최근 화장실 또는 교사의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하는 범죄 행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중대한 범죄 행위이며 피해자가 되는 교원들에게는 씻기 어려운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은 빠르게 전파될 가능성이 높고 확대 범위가 넓다는 점에서 대응을 지체할수록 더욱 피해 범위가 확대될 수 있어 적극적이고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공무집행방해는 교육활동 중에 발생하는 침해에 대한 가중처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성적인 말과 행동으로 성적 혐오감 또는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 분명한 거부 의사를 표시하고 사건 현장에서 이탈하여 동료 교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날짜와 시간, 장소, 목격자, 가해자의 행동과 자신의 반응 및 기분을 육하원 측에 준하여 메모 또는 기록을 확보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전제로 하여 반으로 부당한 간섭을 하는 경우 교육활동 침해로 볼 수 있습니다. 단순 일회적인 경우에는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학부모는 교육의 한 주체로서 민원 또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학부모의 이해 제기 및 의견 제시는 정당한 권리 행사의 한 측면이라고 할 수 있으며 무조건 교육활동 침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과정에서 교사에게 모욕적인 언행이나 폭력적 행동, 기타 별도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있다면 정당한 교육활동 참여를 초과한 부분으로 해결이 가능할 것입니다. 신고를 당했다는 이유로 느닷없이 직위해제를 통보받게 된다면 누구든 억울한 심정일 것입니다. 그러나 앞선 사례와 같이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뿐만 아니라 아동학대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 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교직원에 의해 아동이 학대를 당한 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학교의 장은 긴급조치를 통하여 학생과 교직원을 분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원은 수사 및 행정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관련하여 징계 처분 또는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경우 그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교원이 누릴 수 있는 권리와 학교 관리자의 지도 감독권이 상충하는 사례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교육공무원은 누구나 인사, 조직, 처우 등 각종 직무 조건과 그 밖의 신상 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이나 고충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않습니다. 수업이나 학생생활지도 등 직접적인 교육활동 이외에도 학교의 다양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갈등이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상 부산광역시 교육청 보호활동 예방교육 자료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